안녕하세요. 저는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고 있는 데니엘 홍이라고 하고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YG 소속 아티스트들이 외국 활동을 할 때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은 YG 레이블이 코퍼레이트 단계에서 해외 쪽 일을 할 때 전반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아시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K-팝이라고 하면은 이제 단순히 미국뿐만이 아니라 남미, 유럽 이런 데서도 이제 인기가 많은 거는 누구나 이제 다 아는 사실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수치나 이런 거는 뭐 누구나 찾아볼 수 있고, 뭐 랭킹을 최근에는 뭐 어떤 앨범이 나오면 빌보드 랭킹을 몇 위를 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이제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있는데, 인더스트리 안에서 보는 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는지에 좀 집중을 두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단발성으로 아니면은 뭐 바이럴성이 있어서 어떤 뭐 한국 로컬 리스너들이나 팬들을 위해서 어떤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그게 여하간의 이유로 인해서 인기를 끊어서 전 세계로 약간 수출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PR이나 뭐 마케팅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을 했었다면, 지금은 약간 아티스트들이나 아니면은 레이블들이 그런 식으로 약간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자기 주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진출을 하는 형태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위상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뭐 저희가 밀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받아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뭐 유통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커버하고 프로모션 해주고 싶은 아울렛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필요한 건데, 그런 거를 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실제로 엑스큐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수치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유의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뭐 한 가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련의 결과가 나왔다고 이제 하기는 힘든데, 예전에 이제 뭐 원더걸스나 뭐 싸이나 여러 가지 그룹들이 나와서 했던 것들도 분명히 이제 저희한테 도움이 됐고 많이 경험으로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YG 같은 경우에는 K-팝이 지금과 같이 인기를 얻기 전에부터 해외 진출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뭐 다양한 성공이나 실패 경험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런 좋은 기회들이 왔을 때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YG의 가장 큰 관점은 이제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 K-팝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느낌과 메인스트림 팝이 갖고 있는 특색의 그 밸런스를 잘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인스트림에 접근을 하거나 그리고 다양한 활동 아니면 뭐 프로모션을 하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성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거랑 또 무관하게 YG는 이제 뭐 매니지먼트 쪽이나 아니면 아티스트들이 해외 활동에 대해서 많이 본인들의 의지가 이제 강하고 해외에 있는 팬들이랑 소통하고 뭔가를 더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비단 어느 한 그룹이 그렇다기보다는 K-팝 산업 자체가 가까이 있는 아시아, 뭐 일본, 중국 이런 시장부터 이제는 뭐 유럽, 남미 정말 많은 시장을 이렇게 두드리고 진출하는 게 공통적인 그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메인스트림 아울렛에서 그런 요청이 많은 거는 아무래도 되게 일단 1차원적으로 보면 미디어들은 당연히 그때그때마다 이슈가 있거나 그런 트렌드를 캡처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공유해 주는 게 일단 주 목적이니까, 특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이럴한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커버를 안 하는 게 조금 이상한 뭐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K-팝이 재밌는 것 같다, 콘텐츠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보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거랑 또 별도로 레이트 나이트 톡쇼를 나가든지 아니면 굿모닝 아메리카를 나가서 뭘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에 대한 생각 자체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나갔을 때 저희가 단순히 우리 그 K-팝 팬들만이 아니라 다른 메인스트림 리스너들이라든지 팬층을 좀 더 넓히고 확보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제공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마케팅 플랜을 꼭 해야겠다 계획에 포함시키고,
그런 현실성이 많이 좀 향상 올라왔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제가 또 보기에는 당연히 많은 팬들이 되게 예전 같으면은 그냥 나왔으니까 보자라고 했다면 이제는 많이 요구도 하고 뭐 요즘 소셜 미디어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발전이 됐으니까 그런 쪽으로 자기 의견이나 자기는 이런 사람을 보고 싶다. 꼭 그게 뭐 케이팝이 아니라도 나는 이런 아티스트 오는 영화 배우를 쇼에 출연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뭐 나왔을 때 그런 컨텐츠나 퍼포먼스도 상당히 좋고요. 이게 뭐 좋지 않으면 사실 할 수 없는 건데 쇼 쪽에서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은행 그 금융권 쪽에서 커리어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이제 제가 했던 일은 그 프라이빗 에퀴티 쪽 투자 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반적인 밸류 체인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조금 매크로적인 부분을 많이 좀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 테크놀로지나 문화 쪽이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됐어요. 이제 투자를 하고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하면서 그래서 그쪽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근데 단순히 이제 뭐 투자나 약간 조금 멀리 떨어져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가깝게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할리우드 쪽에 가서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MBA를 하게 됐고요. MBA를 하고 나서 파라마운트 쪽에서 이제 마케팅 쪽에서 일을 했는데 영화라는 게 되게 큰 단위의 프로젝트잖아요. 뭐 프로덕션 버젯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되게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배우는 데는 정말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개인이 한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어떤 좀 프로젝트를 도움을 되기는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에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오려고 했을 때는 어떤 액션이나 어떤 영향이나 임팩트를 만들고 싶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런 커리어 체인지를 했었는데 그런 욕구가 있어서 음악 쪽으로 보게 됐고요. 그때 마침 이제 YG 쪽에 좋은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또 K-팝이 미국 레이블 쪽에서 관심을 조금씩 가지기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그래갖고 되게 운이 좋게 좋은 시기에 일을 시작하게 돼서 저희 소속 아티스트를 레이블에 사인하는 것부터 앨범도 내고 투어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프로모션도 해보고 개인이나 아니면은 제 의견이 그럼 바로바로 이제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좋은 플랜을 가지고 해서 아티스트가 어느 뭐 쇼에 나왔다 아니면 뭐 코첼라에 나와서 퍼포먼스를 했다 차트에 인을 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바로바로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그게 아마 가장 큰 결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몇몇의 뭐 밴드나 아니면 몇몇의 음악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아티스트에 대한 관심에서 K-팝이라는 장르에 대한 관심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마치 지금 라틴, 뭐 팝이나 라틴, 뭐 힙합 이런 쪽이 거의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넘어온 거를 보면 한 아티스트가 잘해서 아니면 뭐 어떤 뭐 일부가 잘해서 그렇게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약간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오고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기회가 다른 뭐 K-팝 아티스트에 생기고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이제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야지 그런 점점 더 좋은 기회, 더 많은 기회가 생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과거랑 많이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K-팝을 특징을 보면 되게 비주얼적으로 되게 다양하고 다른 장르에 비해서 발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튜브라든지 소셜미디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선제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넷플릭스가 됐던 유튜브가 됐던 다양한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K-팝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해서 특별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되게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YG가 이루고자 하는 앨범 활동 그리고 아티스트 해외 진출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기회 발굴 및 서포트를 하는 게 이제 단기적인 목표고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K-팝이라고 보통 하면 특히
특히 이제 외국 분들은 댄스나 EDM 쪽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K-팝 장르 안을 보면 댄스 뭐 팝 이외에도 뭐 힙합부터 뭐 락, 발라드, 뭐 R&B 되게 많은 장르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장르들을 가지고 해외에 이제 소개를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해서 K-팝이라는 장르 자체가 이제 메인스트림의 한 일부로 정착을 하고 좀 다양한 그 음악적인 캐릭터를 보여주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그런 차이점이 되게 커요. 처음에 이제 많이 간과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계약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다르고,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이 레이블과 매니지먼트 에이전시를 한 번에 하고 있어요. 뭐 기획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역할들을 싹 다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 와 보면은 매니지먼트랑 레이블이랑 에이전시랑 다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법으로 이제 같이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산업이 발전하면서 따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제 차이점이 딱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오셨을 때, 아, 내가 이 사람이 얘기하면 다 뭐 일이 끝나겠다, 일이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레이블이나 이 통사를 따로 구해야 하고,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니지먼트를 따로 구해야 될 수도 있고, 에이전시를 따로 구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파트너십이나 기회를 찾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랑 인터랙트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플렉시블한 마음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해외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계획을 하고 뭔가를 한다면 보통 투어를, 외국에 가서 투어를 하고 오는 경우였다면, 이제는 그런 뿐만이 아니라 투어도 하고 프로모션도 하고 팬들과 뭐 어떤 인터랙션도 하고 TV 쇼에도 나가고 라디오 쇼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 정말 해외 아티스트들이 프로모션 하듯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를 하고 있다면, 내가 과거에 투어 왔을 때 이런 사람들이랑만 일했다라고 하면 했을 때랑 비교하면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랑 일을 해야겠죠. 그렇다 그래서 뭐 로컬 파트너가 이렇게 해야지 미국에선 된다, 뭐 아니면 이렇게 해야지 남미에서 된다, 다 듣고 진행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목표나 컨텐츠에 대해서 그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색을 잃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로 된 곡을 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는 있는 건데, 시도를 하는 것과 누가 시켰으니까 그냥 바꿔서 아예 다른 걸 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진행을 하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려면 많은 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